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소설이나 영화 속 인물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시나요? 그냥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그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추적하는 거. 이게 작품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에 대한 가이드 같은 거예요.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독서, 창작, 공유, 또 필사까지 정말 여러 활동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오늘 그냥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또 등장인물의 그 복잡한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여정을 한번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에서는요, 먼저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고 또 텍스트 속에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체험 책방이나 제미나이 플러스 같은 되게 흥미로운 디지털 도구들 있잖아요. 이걸 활용한 활동들, 또 체험 클래스를 통해서 감상이나 분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고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필사 활동까지 다루고 있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이랑 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이야기를 즐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이 점을 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물의 감정 변화를 추적하는 건 그 인물의 성장 서사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막 요동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성숙해 나가는지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지죠. 그러니까 감정은 성장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감정의 흐름이 곧 인물의 성장 곡선이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독자 자신의 공감 능력 향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에 이입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 자체가 사실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훈련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작품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이나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 이걸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열쇠가 바로 그 인물의 감정 속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인물의 성장, 독자의 공감, 그리고 작품의 핵심 메시지 파악까지. 와,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군요. 그럼 이제 그 감정의 실마리들을 텍스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꽤 다각적이던데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슬픔, 기쁨, 분노처럼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어휘를 찾는 거겠죠. 근데 이걸 넘어서야 하거든요. 작가가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의 떨림 같은 거요. 아,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 묘사 속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의 괜찮아랑 평화로운 일상에서의 괜찮아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불일치 속에서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속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냉담하게 말하지만 눈빛은 막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랑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다각적인 탐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약간 탐정처럼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 조합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진심을 읽어낸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체움 책방이라는 플랫폼이 눈에 띄던데요. 충북교육청에서 개발한 디지털 독서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 치움 책방은요, 단순히 전자책을 읽는 기능을 넘어서서 독서 과정에서 인물의 감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기록할 수 있게 설계된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특정 인물의 감정이 크게 변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디지털 하이라이트를 남길 수 있고요. 또 불안, 설렘, 연민 같은 감정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해당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쭉 모아볼 수도 있죠. 인상 깊었던 감정 표현 문장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오, 단순히 밑줄 긋는 걸 넘어서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처럼 활용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활동 중심적이던데요? 네, 핵심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활동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라이트나 스크랩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물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춘 한 줄 서평을 작성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상황에서 인물은 왜 분노 대신 슬픔을 느꼈을까와 같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가능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개인적인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해석을 접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독서 경험이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되는 거죠. 혼자만의 감상을 넘어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이군요. 감정 카드 만들기, 나 감정 변화 그래프 그리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들인가요? 감정 카드 만들기는 말 그대로 특정 인물의 중요한 감정 상태를 카드 형태로 시각화하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특정 사건을 겪었을 때 느꼈을 감정, 핵심 감정 어휘 같은 거요. 그리고 그 감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이나 대사, 또 그 감정의 원인 같은 것들을 카드에 정리하는 거죠. 감정 변화 그래프 그리기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의 감정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인데요. X축은 시간 또는 사건의 전개, Y축은 감정의 긍정, 부정, 강도, 이걸 나타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물의 감정 기복이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프로 감정의 굴곡을 직접 그려본다면 인물의 여정에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겠네요. 마음 짐작 워크시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마음 짐작 워크시트는 인물의 특정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추론하고 분석하는 활동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인물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고 역할극처럼 감정을 이입해보거나 인물의 선택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됐는지 근거를 찾아 설명하는 질문들로 구성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 카드, 그래프, 워크시트 같은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전시회를 열거나 온라인 갤러리에 게시하는 방식으로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의 해석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으면서 감정 이해 능력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인 학습 과정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감정 분석을 체계화하고 공유까지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플러스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시된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감정 표현 책 만들기라니 이건 정말 창의적인 시도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기술과 문학 교육의 접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제미나이 플러스는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한 구글의 AI 도구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감정 표현 중심의 이야기책을 만드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먼저 특정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의 감정 변화를 핵심 줄거리로 하는 스토리를 구상해요. 그 다음 AI와 협력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다 섬세하고 다채롭게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AI와 협력한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아, 협력.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써주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친구가 나를 오해했을 때의 억울함과 서운함 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학생이 기본적인 상황이랑 감정을 입력하면 AI에게 더 적절한 비유나 심리 묘사 혹은 다른 표현 방식을 제안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쓴 초고를 AI가 문맥에 맞게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감정을 묘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AI랑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글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각 장면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이미지까지 AI로 생성해서 표지 디자인까지 딱 갖춘 완성된 전자책 형태로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와, AI랑 같이 스토리를 구상하고 글을 쓰고 심지어 사파까지 만들어서 책을 완성한다니 정말 미래의 창작 방식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인데요. 이 활동의 핵심은요, AI 활용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적 글쓰기 역량을 자극하고 하나의 사건이나 감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능력, 이걸 길러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 AI가 제안하는 풍부한 표현들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는 어휘력이나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죠.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은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 표현의 지평을 넓히는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죠. 네, 기술이 인간의 감성 영역을 탐구하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통해 감정을 깊이 탐구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해봤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겠죠. 채용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와 토론 활동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 채용 클래스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고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공간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채용 책방 활동 기록이라든지 제미나이 플러스로 만든 감정 표현 책,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의 독후 감상문 같은 것들을 이곳에 게시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특히 독후감을 작성할 때 그냥 줄거리 요약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어떤 감정 변화가 왜 인상 깊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자신의 경험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단순히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매개로 또 다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군요. 댓글이나 좋아요 기능 같은 것들로요. 맞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올린 글을 읽고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 혹은 다른 해석을 제안할 수 있고요. 좋아요를 통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상호작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돕는 건설적인 피드백 문화입니다. 나라면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라거나 내 해석도 흥미로운데 혹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좀 심도 있는 온라인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해를 확장하게 됩니다. 각자의 해석을 비교하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집단적으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네요. 투표 기능을 활용해서 공감대가 높은 해석을 찾아보거나 우수 감상문을 선정해서 공유하는 방식도 언급되어 있던데 이런 집단지성의 활용이 인물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주목하는 감정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채용 클래스 같은 플랫폼은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인물의 다층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탐구, 창작, 공유까지 정말 체계적이고 유용해 보입니다. 인물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된 문장 혹은 감정의 어떤 파고가 느껴지는 문장을 골라서 천천히 손으로 따라 써보는 활동을 제안해요. 이게 단순히 눈으로 훑어 읽을 때와는 다르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쓰다 보면 문장의 리듬감, 단어의 무게, 또 문체에 담긴 미묘한 숨결까지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을 쓴 작가나 그 말을 내뱉는 인물의 호흡과 감정의 결을 직접 따라가는 듯한 그런 체험이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라 쓰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감정을 체감하는 과정이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습니다. 필사는 수동적인 읽기를 넘어선 능동적인 읽기이자 동시에 쓰기 훈련입니다. 자료에서 설명하듯이 필사는 문장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작가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함에 따라 쓰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집중력과 관찰력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녹아있는 문장을 온전히 집중해서 천천히 쓰면서 잠시나마 그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감정을 느껴보는 깊이 있는 이입 경험, 이게 빠른 속도의 디지털 활동에서는 얻기 힘든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 문장을 쓸 당시에 인물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보는 거군요. 필사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확장하는 활동도 제안되었던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떠오른 생각, 혹은 그와 유사했던 자신의 경험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사가 단순한 문장 연습을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감정 필사 노트를 만들어서 꾸미는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색깔 펜을 사용해서 필사하거나 감정별 색깔 코딩, 필사한 문장의 분위기랑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 붙이거나 직접 그려넣는 시각화 작업 등 필사 경험을 더욱 개인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들이죠. 오늘 우리는 문학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제미나이 플러스와 같은 AI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처럼 미묘한 감정의 결을 분석하고 심지어 독창적인 감정 서사를 창작하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미래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